음, 오늘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그러니까 2023년 2월 달에 폐암을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폐암을 진단을 경희의료원에서 서울에 있는 경희의료원에서 병원을 방문한 후 조직 검사를 하고 그때 폐암을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오른쪽 폐에 뭐가 있었는데 그때 약 한 3.5cm여서 아마 병원에서 조직 검사하고 나올 때 보니까 한 3.8cm까지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조직 검사를 하자고 해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폐에 조직 검사하면서 천공이라든가 아니면 조직 검사하면서 주변에 암이 전이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서 사실 걱정을 많이 하는 상태에서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험사에서 그 조직 검사를 해야만 이게 암이라고 판단을 해준다고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해야 이게 무슨 병인지 확실히 알 수 있고 그것이 있어야 뭐 보험금을 청구한다든가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서 약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천공이라든가 폐 구멍 나는 천공이라든가 아니면은 암전이라든가 그런 위험 요인이 있을 거로는 좀 생각을 하면서도 그 암에 대해서 조직 검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경희의료원에서 조직 검사를 하는데 약간은 그 위험성이 동반되는 그런 거라 보호자를 데려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지금도 결혼 안 한 상태인데 결혼을 안 한 상태이다 보니까 보호자를 데려오라는 그 병원 측 얘기에 대해서 그 응답하기에 좀 힘든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형이 그 수원에 살고 있는데 형한테 부탁해서 병원에 같이 가자고 얘기를 했더니 형이 영업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움직이기 힘들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직장 있는 사람이니까 그게 또 현실이기 때문에 약간은 섭섭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주변에 그 보호자를 갈 만한 사람을 있는지 물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분을 소개를 받아서 그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때 보호자를 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보호자는 아닌데 병원 측에서 얘기를 하니까 보호자를 만들어서 대리 보호자를 만들어서 데려갔던 거죠. 그리고 조직 검사가 약간 위험할 것 같아서 그 직장하고 그다음에 저희 가족들 그러니까 형 연락처를 그 사람한테 알려줬죠.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라고 그렇게 얘기한 상태에서 그때 조직 검사를 했었습니다. 조직 검사는 시간대는 정확히 기억 못하는 것 같은데요. 그때 오전 시간에 조직 검사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폐가 안 좋아서 잔기침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조직 검사를 할 때 의사가 있다는 곳으로 안내하는 분이 이렇게 침대에 싣고 갔던가 아무튼 그 조직 검사를 하러 갔는데 그때 침대에 엎드려있는 상태에서 등 쪽에서 이제 조직 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엎드려 있었고 그 간호의사분이 설명하기를 폐 쪽에 바늘을 찔러서 조직을 채취한다. 그런데 그 조직 검사를 할 때 바늘로 찔러서 조직 검사를 하기 때문에 여러 번 찔러서 조직을 채취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늘로 찌르면은 그 조직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래서 여러 번 채취한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억나는 주의사항이 기침을 하지 말라. 그래서 기침을 참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침을 계속 삼키면서 기침이 나오지 않도록 애를 쓰면서 그때 침대에 엎드려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자분 두 분, 의사분으로 기억하는데 와서 준비를 하시고 그때 바늘로 찔러서 조직을 채취했었습니다. 근데 기침을 하지 말라고 해서 침을 꿀떡꿀떡 삼키면서 참고 있었는데 바늘로 그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세 번을 채취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채취를 하려고 바늘을 찌르려고 할 때 저도 모르게 기침이 탁 나왔습니다. 뭐 기침이라는 게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몸에서 이렇게 반응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통제를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저도 모르게 기침이 약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기침이 나오자마자 그 의사들이 그 조직을 채취하는 것을 그 사이에 바로 멈추더라고요. 멈추고 바로 정리하고 제가 그때 입원을 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 조직 검사하는 데가 그때 1층인가 2층인가 이렇게 였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덮고 조직 검사하던 것을 바로 정리하고 바로 위로 올려보내더라고요. 제가 입원했던데. 그래서 입원에 있는 곳으로 올라와 왔는데 그 침대를 밀어주는 사람이 같이 왔었나 해서 아무튼 올라왔는데 그 보호자도 그때 부탁을 해서 아는 분이 와서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간호사가 와서 얘기하기를 침이 나오면은 뱉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대기하고 있었는데 뭐 조직 검사 한 데서 그러니까 이제 폐에 이렇게 폐가 있으면은 거기에 바늘로 찔렀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폐라고 하면은 여기를 바늘로 여러 번 이렇게 찔른 거죠. 그래서 그 폐에 구멍이 있어서 그 피가 이렇게 역류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넘어오는 것 같아서 그 뱉었더니 통을 주어서 그 통에다 뱉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몸으로 가만히 있었는데 뭐가 넘어와서 이렇게 뱉었더니 종에다 뱉었더니 그 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은 놀랬죠. 스스로 놀랬고 그다음에 좀 더 간호사한테 그때 얘기했던가 그랬는데 얘기하니까 그 어떤 뭐 통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반찬통 같은 거 있는데 거기다 침을 뱉으라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피가 나올 때까지 계속 뱉었죠. 그래서 여러 번 뱉었었고 그게 어느 일정한 시간 되니까 피가 색깔이 얇아지면서 피가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조직 검사를 하면서 약간은 뭐 긴장, 약간은 두려움, 그리고 혹시 전공이 생기지 않을까, 또는 암이 전이되지 않을까, 뭐 그런 여러 염려를 하면서 그 조직 검사를 해야만 무슨 암인지 아닌지 그 유무를 판단할 수 있고, 보험사에서 보험이 또 적용되고 병원에서도 여러 가지 그 치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치는 사실 개인적으로 원치는 않았지만 조직 검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조직 검사 한 걸 가지고 유전자 분석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전자 분석을 해서 무슨 유전자가 변이가 됐는지 그것도 조직 검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뼈 스캔, 그 다음에 MRI 뭐 그런 것을 검사를 했었죠. 그래서 그리고 또 PET-CT도 찍었네요. PET, PET-CT라고서 그 장기에 얼마나 암이 전이가 됐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CT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를 했었어요. 그렇게 뭐 큰 고통은 아니었지만은 약간은
원치 않는, 그러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의료의 현실이, 그리고 우리의 수준이 그 조직 검사를 해야만 모든 것이 이제 결정되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했습니다. 하고 조금 나중에 봤더니 천공이 생기진 않았고, 처음에 이제 피가 나온 다음에 상처가 잘 아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양의사와 한의사가 상담을 하고, 양의사는 이제 수술을 권장을 했고, 혹시 경위의료원이기 때문에 양방과 한방이 협진하는 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의사를 만나봤는데, 한의사도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수술 안 하는 방법으로 서울 삼성병원에서 양성자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것이 있다, 그런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 검사한 이후에 양의사는 수술을 권했지만은 여러 가지 수술한 이후에 부작용이라든가 그런 것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양의사들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평가하는 그 수술을 하더라도 전이율이 약 40%에서 50%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수치상, 통계상 자료가. 그래서 폐암이라는 것은 굉장히 전이가 잘 되는 암이고 해서, 제가 이렇게 어차피 전이들 확률이 높으면은 수술을 않고 양성자 방사선 쪽으로 하자 해서 그 치료하는 방법을 수술적인 방사선, 정유적 뭐라고 표현하던데, 그 양을 많이 쬐서 하는, 수술로 하는 방사선 수술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그것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조직검사 하는 데는 하고 입원하고 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했었는데, 그때 비용은 많이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조직검사를 하고 폐암으로 진단을 받았고, 암 종류는 선암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 영상이 15분 넘으니까 중간에 업로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시간을 줄여서 대략 이 선에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처음으로 마이크를 한번 껴서 촬영을 해봤습니다. 전에 마이크를 없이 촬영을 했더니 소리가 안 나와서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라디오가 마이크를 설치해서 촬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